종로구에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국이 평창 고도지구의 고도 완화를 확정했다고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구기동하고 평창동 일대는 북한산의 경관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 20m 이하로 고도 제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24m까지 4m 완화했다. 그렇지만 4m 말고 이 일대에서 재개발이나 정비사업 등을 진행할 때는 개별 심의를 통해서 최대 45m까지 완화해 주겠다는 발표가 했어요. 그래서 물론 구기동이 와서 보면은 지금은 굉장히 저층의 그런 천혜 환경을 갖고 있고 정말 여유로운 그런 뭐 시골 동네 같은 지역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고도 제한이라는 이런 주제 때문에 아파트를 올린다거나 높은 건물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이런 동네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여기 안에 사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동네가 오래되고 정비 사업이 필요한데 이런 고도 지구의 제한, 높이 제한이라는 이런 규제 때문에 재개발 사업이 안 되고 정비 사업이 안 돼서 이 안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서울시에서도 인지하고 정비 사업이 필요한데 이런 고도 제한이라는 이런 규제 때문에 정비 사업이 안 되는 지역들을 풀어주면서 재개발을 진행하겠다라고 발표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후암동도 그렇고 여기 이제 구기 평창 지구도 고도 제한 때문에 재개발 정비 사업이 안 됐었던 지역을 재개발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줬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사실 주민분들이 재개발을 희망하지만 재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 피해를 본다는 피해 의식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뭐 고도 제한에 대한 주민 설명할 때도 고도 제한에 대한 열망들을 담는 이제 주민들의 참여들도 상당히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재개발 정비 사업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맞은편에도 구기동 이제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22년도에 선정돼서 현재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 바로 맞은편에 있는 구기동 130번 일대도 지금 모아타운으로 하겠다고 주민들이 발벗고 나서서 동의서를 걷고 있는 단계다. 구기동 현대빌라의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대 전체를 모아타운으로 재개발하는 것이 전체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앞에보다 이쪽 구기동 130번지 일대가 더 좋은 건 뭐냐면 지형적으로 남사면의 지형이에요. 남사면의 지형이라는 건 남쪽을 바라보고 경사를 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단지를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좋은, 우리가 이제 선호하는 게 남향의 주택을 굉장히 선호하잖아요. 근데 남사면이라는 얘기는 남쪽을 바라보고 주택을 배치했을 때 앞에 이런 경사라든지 햇빛을 가리는 간섭 없이 주택을 배치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좋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일대를 대규모 이제 테라스 하우스로 형태의 아파트 단지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사면이고 테라스 하우스를 꾸민다고 했을 때 상당히 고급 주택가로 변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대 지금 보시면 지금 올라가는 쪽이 이제 북쪽으로 바라고 올라가는데 지금 여기가 보면은 남쪽을 바라보면서 경사를 지고 있기 때문에 뷰라든지 햇빛의 간섭이라든지 이런 채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대에 테라스 하우스가 들어온다 했을 때는 상당히 쾌적하고 고급진 주택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보면 느껴지는 거죠. 정원정의 재개발 부동산 인사이트. 안녕하세요, 정원정입니다. 복잡한 도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여유롭고 한가로운 전원 생활에 대한 로망을 갖고 계셨을 건데요. 실질적으로 전원 생활을 하겠다 마음 먹더라도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교육 문제가 있을 거고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병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출퇴근이란 이런 부분들이 걱정스럽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원 생활을 실현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많지가 않습니다. 도심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전원의 여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면 전원 생활을 꿈꾸신 분들한테는 최적의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서울의 중심부, 서울의 3대 업무지구인 CBD가 있는 서울의 종로구에 전원 생활까지 누릴 수 있는 지역에서 모아타운 재개발을 추진하는 곳이 있어서 오늘 임장을 나오게 됐는데요. 전원 생활을 꿈꾸면서 도심의 인프라를 포기 못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햇빛이 강렬했잖아요. 하늘도 굉장히 맑아서 오늘은 정말
여행을 가고 싶다, 드라이브라도 먼 곳에 드라이브로 가서 계곡에 발 담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날씨였는데, 계곡이 흐르고 있고 또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물도 굉장히 많아서 들어가서 수영하고 싶을 정도의 이런 환경이거든요. 이런 자연적인 환경이 있는 곳이 서울의 중심부, 서울의 종로구에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가 소득이 올라갈수록 여유롭고 한가롭고 잘 먹고 잘 살자에 대한 부분들이 주택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 한강뷰라든지 한강공원에서 누리는 여유로움, 아니면 공원에서 누리는 여유로움 등이 향후 미래에는 주택을 선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인데요. 종로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북한산이 인근에 있고 산 속에 있기 때문에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여기서 차로 20분이면 시청역까지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30분이면 서울 중심지까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전원 생활을 누리지만 도심의 인프라까지 누릴 수 있는 지역, 그게 바로 서울의 중심부에 있는 종로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누구나 한 번쯤 전원 생활을 했을 때 서울의 전원주택지인 평창동, 그리고 뭐 성북동, 그리고 구기동을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평창동이나 성북동은 굉장히 재벌들이 사시는 완전히 고급 주택 단지가 될 거고요. 구기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형 평수의 고급 빌라들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 지역이죠. 그래서 정말 들어와 살고 싶지만 들어가는 금액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또 이제 선택을 못했던 지역들이 서울의 평창동이나 구기동이다. 그래서 이런 평창동, 구기동, 성북동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부자들이 사시는 동네고요. 그 이유는 아마 이런 천혜의 자연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로구 전체의 인구 13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중구 인구도 한 12만에서 13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울 전체의 인구가 한 940만이잖아요. 940만이면 각 행정구역별로 평균 인구가 한 37만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서울 중구하고 종로구 인구를 합한 인구가 26만밖에 안 되는데, 직주 근접뿐만 아니라 이런 자연적인 환경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아파트가 지어진다 했을 때 가장 좋은 최상급지의 그런 주거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의 3대 업무지구가 CBD가 있고요, YBD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GBD가 있잖아요. 강남이랑 여의도, 그리고 종로인데요. 여기 종로구는 전통적인 업무 중심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죠. 종로랑 중구. 그래서 그 일대에 CBD의 배후지 역할을 하는 곳이 필요한데, 종로구하고 중구의 인구를 보면 주택이 들어올 수 있는 땅이 없었기 때문에 인구수가 그만큼 많지 않다라는 점이에요. 그런데 환경적으로나 이런 문화재, 이런 규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다. 그렇지만 이제 경희궁 자이나 이런 최근에 들어온 아파트 단지들을 보면 30평대가 18억에서 20억 정도의 거래되는 시세를 보이고 있고, 향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충분히 20억 이상 30억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로구가 직주 근접에서 가장 중요한 입지고,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 이런 자연 환경까지 받쳐준다고 했을 때는 정말 고급 주택가로서의 손색이 없는 지역이다. 그리고 이 일대 대형 병원들이 있잖아요. 신촌 세브란스 있죠, 강북 삼성병원 있죠, 서울대 병원까지 차로 한 30분 이내에 다 갈 수 있는 지역들. 그래서 내가 향후에 노년에도 이 천혜의 자연 환경을 누리면서 대형 병원들의 인프라 시설까지 누릴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전원생활을 꿈꾸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향후 은퇴를 해서라도 정말 여유롭고 자연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 추진구역에 투자하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려? 뻐꾸기 소리? 진짜 서울에서 이렇게 뻐꾸기 소리를 들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지금 공기가 사실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도심 속에 있는 공기랑 이곳에서 느끼는, 내 코로 들어오는 공기가 너무 깨끗해서 정말 너무 이제 머릿속까지 맑아지는 그런 느낌인데요. 지금 여기가 이제 구기동에 있는 현대빌라예요. 구기 현대빌라인데, 구기동에서 모아타운을 진행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지만, 시초는 여기 구기 현대빌라의 소규모 재건축을 진행하면서부터 이 일대 모아타운까지 사업이 조금 확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해서 이제 아파트로 재건축하려고 했었는데, 요거 하나로 해서 재건축을 하는 것보다는 이 일대 전체를 묶어서 모아타운을 하는 것이 이 일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일대를 모아타운으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율은 한 30%에서 40% 정도 됐고요. 주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동의서를 걷고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비 업체가 들어와서 뭐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그런 지역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런 지역일수록 조금 안정적으로 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동호암 3구역도 그 안에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주체적으로 재개발을 진행했기 때문에 동의물도 안정적으로 올라왔고 사업도 꾸준하게 갈 수 있었다라는 점도 잊지 마시고, 이 일대도 현재 이 동네에서 소유하신 주민분들이 합심해서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지, 그런 추진체가 있다는 점도 이 일대가 재개발이 진행되는데 가장 큰 중요한 판단 요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원정의 재개발 부동산 인사이트. 우리가 전원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최상급지로 꼽는 곳이 양평의 서정면이나 용인시 일대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지역에 전원주택을 매입한다 했을 때도 최소한 10억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좀 더 멀리 먼 곳으로 가게 되면 뭐 그 이하로 할 수 있는 지역들도 있지만, 최상급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0억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런 지역들은 서울의 인프라 시설을 누리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지역들이죠. 근데 이제 구기동이라는 지역은 정말 서울의 중심지인 종로구에 위치하지만, 지금 보시면 이런 전원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웰빙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구기동이 주택지로서에는 최상급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건너편이 구기동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이거든요. 저기는 이제 북사면이고 여기는 남사면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쪽이 남쪽이기 때문에 남향에 전세대 배치를 할 수 있는 그 지형적인 가치도 있죠. 그래서 여기가 보시면 동네 임장하면서 보면 정말로 대형 고급 빌라들 촌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현재 소유자가 한 400명에서 450명 정도 되고, 예상되는 세대수는 한 1300, 1400 정도, 조금 더 이제 조금 공격적으로 한다 했을 때 한 1500에서 1600까지 나올 수 있는 사업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모아타운을 진행하는 지역에서 이렇게 기존 세대수 대비 한 3배 정도 나오는 이런 재개발 사업지가 서울에 찾아보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구기동, 서울의 중심지인 구기동에 이 정도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모아타운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 일대 투자 금액이 지금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가장 적은 금액 1억 5천 정도면 이런 구기동 일대에 모아타운 추진하는 지역에 입주권을 가져갈 수 있는 빌라를 매수할 수 있다. 그래서 1억 5천을 가지고 서울에 재개발하는 진행하는 지역을 투자한다 했을 때 서울 중심지에서 1억 5천을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한 2억에서 2억 5천 이상 있어야 서울의 중심지에 투자할 수 있는데, 서울의 중심인 종로구에 이런 뭐 직주 근접과 이런 전원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1억 5천 투자라고 했을 때는 다른 재개발 추진하는 지역과 비교해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투자 금액이다. 그리고 물론 여기가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건 당연하고요. 여기서 세브란스, 지금 시간에 세브란스 병원까지 찍으면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만큼 고령화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대학병원, 대형 병원과 얼마만큼 가까운 지역이냐. 그래서 병세권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대형 병원까지도 한 20분 정도, 차로 2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뭐 고령화 시대에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최적의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1억 5천이라는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고 하셔서 10년 이후로 바라보시고 묻어두신다고 하면, 그때는 여기가 굉장히 멋있는 테라스 아파트 단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단지 수도 몇백 세대가 아니라 1000세대, 1300, 1400, 많게는 1500세대까지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이런 지역에 한번 선점하셔서 투자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다. 그리고 내가 전원 생활을 꿈꾸고 있다. 그리고 은퇴 이후의 생활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서울 종로구의 구기동, 모아타운 추진한 지역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